며칠 사이 계좌가 반토막 났다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월요일 장 열리자마자 10% 넘게 주저앉더니 화요일엔 또 8% 빠지고 수요일엔 서킷 브레이커 직전까지 갔죠.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 2번씩 왕복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증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폭락장이 또 온다는 겁니다. 언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 폭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예요. 그런데 막상 마이너스 5%만 빠져도 이 사람들 손이 떨리고 마이너스 10% 가면 잠을 못 자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빠지거든요. 그게 시장이니까요. 문제는 빠질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대부분은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다가 반토막 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다음날 반등하면 역시 존버가 답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손절을 못한 게 전략이 아니라 그냥 겁이 나서 아니면 본전 생각 때문에 못 판 건데 결과가 좋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매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기회는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 빠질 때도, 마이너스 8% 빠질 때도, 마이너스 12% 빠질 때도 팔 수 있었어요. 안 판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는 심리적 미련 때문이었죠. 30대 김대리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작년에 이 차전지주 물려서 마이너스 30% 됐는데 이 좋은 주식이 곧 오르겠지 하면서 6개월을 꼬박 버텼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코스피는 20% 올랐고 반도체주는 50% 뛰었습니다. 기회비용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장기 투자는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살 때부터 이 주식은 얼마까지 빠지면 무조건 판다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게 100배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오니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계획 없이 주가만 쫓아다닌 겁니다. 어제 10% 올랐네? 나도 사야지. 오늘 5% 빠졌네? 빨리 팔아야 하나?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가격 변동에만 반응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왜 이 주식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추천해서요. 테마주라고 해서요. 다들 산다길래요. 이게 전부거든요. 작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AI 테마주가 하루에 30%씩 뛰어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50대 박 사장님도 그중 한 명이었죠. 퇴직금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AI 관련주에 몰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잖아. 이건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3개월 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5% 빠졌습니다. 2천만 원이 700만 원이 된 거예요. 박 사장님은 지금도 곧 오를 거야 라며 버티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사이 삼성전자는 20% 올랐고 은행주들은 배당까지 챙기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도박입니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잃지 않는 겁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먼저 들여야 해요. 그게 투자의 1번 원칙이거든요. 최근 급락장을 겪은 투자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아, 주가는 정말로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구나. 이 경험을 값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20% 싸졌네?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기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결과론적인 도박입니다. 왜냐고요? 기업의 가치는 하나도 안 보고 오직 가격만 본 거거든요. 어제 원이었던 게 오늘 8,000원이네? 싸졌으니까 사자. 이게 논리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주식이 왜 8,000원이 됐는지, 앞으로 더 떨어질 이유는 없는지, 이 회사 실적은 괜찮은지 이런 건 전혀 따져보지 않는 겁니다. 40대 이 부장 사례를 보세요. 이번 급락장 때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으로 떨어졌네? 무조건 사야지라면서 2천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바닥이었고 실적 전망도 안 좋았거든요. 결국 주가는 6만 원대까지 더 빠졌어요. 계좌는 마이너스 15%가 됐죠.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언론의 자극적인 뉴스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생산량 30% 급감. 이런 헤드라인 보면 오, 그럼 이 차전지주 떨어지겠네. 팔아야지 하면서 패닉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뉴스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거든요. 투자자들이 중독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식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의 등락 그 자체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보면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슬롯머신 당기는 것처럼요. 이렇게 가격에만 반응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진짜 투자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회사는 왜 가치가 있는가?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주가가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자신만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모두가 뻔히 아는 악재는 매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 투자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마이너스 40%까지 빠졌습니다. 60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꾹 참고 3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40%가 됐습니다. 84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봐라, 존버가 답이었지? 라고 자랑했죠. 근데 잠깐만요. 3년 동안 마이너스 16만 원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견딘 게 과연 현명한 투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처음 주식 살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요? 내 분석이 틀렸을 경우 마이너스 10%에서 무조건 손절한다. 이 원칙만 지켰어도 90만 원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팔고 나와서 현금 90만 원을 들고 시장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 신호가 보이는 시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다시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때부터 주가가 원래 가격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90만 원이 약 130만 원이 됩니다. 원래 존버했을 때보다 거의 50만 원을 더 버는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 70에서 80센트입니다. 똑같은 주가 회복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은퇴한 박 사장님 사례가 딱 이렇습니다. 이분이 배당주 하나를 5천만 원어치 샀는데 마이너스 35%까지 빠졌거든요. 3,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배당 주니까 괜찮아 라면서 2년을 버텼습니다. 결국 원금 회복했지만 2년 동안 다른 기회는 다 놓쳤죠. 만약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하고 바닥 근처에서 재진입했다면 최소 7천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때는 목표 수익 달성했다고 섣불리 팔면 안 됩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 최대한 수익을 늘려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최저점에서 매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SNS에 인증샷 올리면서 나 야수의 심장이야 라고 떠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훌륭한 투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결과론적인 요행에 불과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몰빵했는데 밤사이 미국에서 금리 급등 발표가 나오거나 전쟁이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주가가 마이너스 10%더 폭락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패닉에 빠져서 더 큰 손해를 봤겠죠. 진짜 투자는 최저점을 잡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최저점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시장이 반등하는 신호를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30대 최과장 경우를 보세요. 이번 급락장 때 지금이 바닥이야 라면서 코스피 2400선에서 1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2300까지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이 난 거죠. 만약 반등 신호가 나오는 2450 정도에서 들어갔다면 조금 비싸게 샀어도 심리적으로 훨씬 편했을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 시스템 리스크 상황에서 우량주를 존버한 투자자들이요. 내 원칙은 절대 안 판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도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코스피가 하루에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하는 재난 상황이라면요. 그때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패시브 상품도 일부는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연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코스피가 플러스 10% 뛰었다가 다음 날 마이너스 8%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롤러코스터죠. 이런 극심한 변동성 구간에서는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은 위험을 내 돈을 잃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틀렸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진짜 위험은 뭘까요? 내가 전혀 모르는 돌발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때예요. 오늘 밤에 미국 금리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예상 못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큰돈 벌 수 있겠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데 무작정 달려드는 거거든요. 20대 정씨 사례를 보세요. 이번 변동장을 보고 레버리지 ETF로 한 방 먹겠다면서 500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하루는 플러스 15% 올라서 좋아했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어요. 결국 원금의 60%만 남았죠.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자들이 해야 할 건 뭘까요? 관망입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루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겁니다. 단기간에 일확천금 노리다가 계좌 날리는 것보다 소액으로 꾸준히 불려가는 게 100배 낫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예측이 딱 한 번 맞았을 때입니다. 봐라, 내가 말했잖아. 이번 주에 반등한다고.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건강한 투자는 끝나는 거예요. 미신과 베팅의 영역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하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 유명한 유튜버가 내일 오른다고 했어. 이런 말 한마디에 위안을 얻으려는 겁니다. 50대 김 사장 얘기 들어보세요. 이분이 구독자 10,000명짜리 주식 유튜버를 열심히 봤거든요. 그 유튜버가 다음 주 코스피 2600 갑니다 라고 했어요. 김 사장은 그 말만 믿고 3천만 원을 전부 투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2,400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8% 손실이 난 거죠. 그럼 그 유튜버가 책임져 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에 예측을 맞춘 전문가가 다음번에도 맞출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아무리 대단한 고수라도 시장을 영원히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뭘 배워야 할까요? 단기 예측이나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투자 원칙이에요. 손절은 이렇게 한다. 분산 투자는 이 정도로 한다. 리밸런싱은 이럴 때 한다. 이런 거죠. 40대 이 부장 사례를 보세요. 이분도 처음엔 전문가 말만 따라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계속 손실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원칙을 공부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었죠. 지금은 변동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스스로 멘탈을 통제하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쌓아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2,800까지 올라 있었으니까요. 글로벌 자본을 굴리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뭐였을까요?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ATM이었던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30% 벌었으니 이제 빼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에 빚내서 투자한 물량들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신용거래, 미수거래로 레버리지를 건 개인 투자자들이 넘쳐났거든요.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이 사람들은 강제 청산 라인에 걸립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팔아야 합니다. 통보가 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이 자동으로 팔립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락폭이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30대한 과장 경우를 보세요. 이분이 신용거래로 5천만 원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15% 빠지니까 반대 매매 경고가 왔어요. 급하게 추가 입금했지만 다음날 또 빠지면서 결국 강제 청산됐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장된 이 천여 개 종목 중에 오른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듣보잡주까지 전부 다 같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ETF와 알고리즘 매매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운용하는 펀드에는 손실 한도 규정이 있거든요. 이 자산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무조건 전부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컴퓨터가 바스켓에 담긴 주식들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팝니다.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상관없이요. 이게 시장 공포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며칠간 이어진 무자비한 폭락이 끝나고 드디어 변화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장 마감 무렵이었어요. 멈출 줄 모르던 외국인 매도 물량이 갑자기 뚝 끊긴 겁니다. 동시에 선물 시장에 대규모 매수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죠. 드디어 바닥인가? 투자자들이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국 시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더 큰 희망을 봤어요. 채권 수익률 상승세가 멈췄거든요.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던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진정되고 있구나, 이런 신호였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시장이 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스피가 플러스 6% 급등하며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패닉에 빠져 던진 물량들이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비이성적인 과매도가 해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 압력의 김이 확실히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반등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똑똑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뭘 했을까요? 폭락장을 기회 삼아 옥석을 가렸습니다. 실적 좋고 가치 있는 종목은 더 사모으고 부실한 종목은 아예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40대 박 부장 사례를 보세요. 이분이 10개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반등장에서 5개만 올랐어요. 나머지 5개는 그대로였죠. 왜 내 주식만 안 오르지? 고민하다가 알아봤더니 그 종목들은 실적이 별로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다 던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존버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하는 거죠. 가치 없는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견고한 주도주로 갈아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폭락장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의외로 방어력이 좋았던 시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0% 폭락할 때 코스닥은 마이너스 6% 정도만 빠진 거예요. 코스닥이 버티네. 투자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스닥은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나 외국인 자금 이탈에 덜 휘둘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조만간 코스닥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식이 돌았어요. 액티브 ETF 3개가 새로 출시된다는 겁니다. 이 상품들이 코스닥 우량주를 대거 편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똑똑한 돈들이 미리 선점하기 시작한 거죠. 30대 송대리 경우를 보세요. 이분이 코스닥 2차전지 부품주를 들고 있었는데 폭락장에서도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는 주주 가치를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진짜 호재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자사주를 없애서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 이런 데 투자해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투자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가격만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세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사고 조금 올랐다고 파는 행위를 멈추라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노트를 꺼내서 나는 왜 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가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명확한 이유가 안 나오면 그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등에 취해서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어제 10% 올랐네? 나도 빨리 타야지. 이러다가 또 물립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4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기업들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때 방향성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 회사 실적이 진짜 좋구나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어느 시청자가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큰 손절을 겪었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겸손함을 배웠다면서요. 이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요동칠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원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